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전의 침묵이 어색함과 회피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는 배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날 이후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더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우리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공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퇴근 후 매일같이 공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제 곁에서 부서진 경대를 함께 만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장인들처럼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부서진 나무의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톱질을 하고 아들은 거친 단면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사포질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경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오칠을 몇 번이나 다시 해야 재색이 나올까요? 글쎄다. 적어도 3번은 올리고 말려야지. 그래야 깊은 색이 나. 우리는 가구를 복원하는 행위를 통해 부서진 우리 자신을 복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우리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공방으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존재감은 위태로운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깨지고 무너졌던 경대는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금이 갔던 거울 대신 새 거울을 끼워 넣고 마지막으로 맑은 칠을 올리던 밤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어요.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 충격만 생각했어요. 아들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내가 왜 죄송해. 내가 미안하지. 너에게 그런 짐을 처음부터 지게 했으니. 그때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와 민준이의 어깨를 한쪽씩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합시다. 우리는 가족이야. 누구 한 사람의 짐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짊어지는 거야. 당신 혼자 아니야, 서연아.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축하듯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로소 하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팔순 잔치,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과거가 아닌 마주해야 할 현재가 되었습니다. 가야겠지요? 제가 묻자 남편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한 의지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니, 조금 무섭지만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말끔해진 경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무엇을 말이니? 제 질문에 아들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25해 동안 본 아들의 웃음 중 가장 어른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을 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증명하는 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 강하고 단단한 승리가 될 터였습니다. 낡고 부서졌던 경대가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 가족도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게 결합된 것입니다. 금이 갔던 거울은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함께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쳤던 나의 어제를 마주하고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의 오늘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뒤 찾아올 더 단단해질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동으로 향하는 날 아침, 부산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는 익숙한 도시를 벗어나 남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50년 전 제가 도망치듯 올랐던 완행열차에서 보았던 그것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을 전부 잃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제 세상의 전부인 두 남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고 뒷좌석에 앉은 아들 민준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팔순 잔치가 열리는 고택은 수많은 차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저와 오빠, 서진의 젊은 시절을 놀랍도록 빼닮은 민준이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친척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제 등 뒤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오빠 박서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장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요. 오빠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서연이 아니냐?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빠는 제 어깨를 치며 반가운 척 연기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뒤에 선 남편과 아들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인사드려요, 아버지. 제 남편 김진우 씨, 그리고 제 아들 민준입니다. 아버지의 흐릿한 눈동자가 민준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좌중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오빠의 얼굴에 새겨진 당혹감, 그리고 민준이와 오빠 사이에 흐르는 부정할 수 없는 닮음의 공기를 말입니다. 오빠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래, 조카가 아주 늠름하구나. 자, 다들 이쪽으로 와서 인사들 하시고. 그는 저를 구석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던 그 눈을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 아들이 오라버니를 참 많이 닮았지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함도 폭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그 어떤 소리보다 크고 무거웠습니다. 오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위선이 제 아들의 얼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 현장을 뒤로하고 대문을 나설 때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의 문턱을 제 발로 당당하게 넘어섰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제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응,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공방 시간의 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하동에서 가져왔던 부서진 경대는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공방 한편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깊어진 주름과 흰머리, 제 시간의 무늬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의 옹이처럼 그저 제 삶의 일부이자 단단한 무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복원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제 곁에는 제 상처마저 사랑해주는 남편과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진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부산의 소박한 일상. 이것이 제가 수많은 밤을 울며 지켜내고자 했던 저의 온전한 세상입니다.